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모공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시절 31번째 이야기. 팀 스피리트 82 훈련 26 남한강 도하작전 첫 번째. 1982년 3월 31일 수요일. 3월을 보내는 마지막 날입니다. 마침내 이번 훈련의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남한강 도하작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가 남한강을 도한다는 것은 이제 황군이 패주하고 우리 청군이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말은 우리들에게 고생문이 환히 열렸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공육식 기상. 즉시 텐트를 철거하고 군장을 꾸리고 전장 정리를 했습니다. 어제 간단한 A형 텐트를 치고 수경했기 때문에 출동 준비를 갖추는데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어제 일찍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잠도 충분히 자서 아침은 거뜬한 몸과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팀 스피리트 82 훈련 중 가장 중요한 작전인 남한강 도하작전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모두들 긴장하면서 말없이 출동 준비를 했습니다. 게다가 시간적으로도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한창 텐트를 철거하고 철수 준비를 하는데 중대 CP에서 전달이 왔습니다. 식사와 출동 준비를 마치고 06시 50분까지 중대 CP 앞 공터로 집합! 군대원 2명씩을 급히 취사장으로 보내서 밥을 타다가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는 아침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곧바로 반합을 닦은 뒤 또다시 취사장에 가서 점심 식사를 분배받아 반합에 담아 군장에 결속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 식사로 개발 전투 식량을 분배받아 군장 속에 넣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식사는 내일 아침에나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어제 줄기차게 내렸던 비는 다행히 그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씨는 여전히 흐리고 안개가 짙게 끼어 있었습니다. 그나마 비가 그치고 날씨가 그리 춥지 않다는 것이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우리는 급히 서둘렀습니다. 신임 중대장이 성격이 급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엄청난 질책을 한다는 성격을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50분 동안에 텐트를 철거하고 밥을 타다 먹고 점심과 저녁 식사를 분배받고 군장을 메고 장비를 챙기느라 눈썹이 휘날리도록 분주히 준비한 뒤 서둘러 집합했습니다. 그리고 중대장으로부터 오늘 도하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전달받았습니다. 훈련의 중요성 때문인지 중대장은 강한 톤의 목소리로 평소보다는 상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이번 팀 훈련의 하이라이트인 남한강 도하작전이 실시된다.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는 부교를 이용한 도하를 하게 된다. 부교는 강물 위에 임시로 가설된 도보교이기 때문에 출렁거리게 되고 자칫 중심을 잃고 넘어지거나 물에 빠질 수가 있다. 따라서 도하시에 물을 보지 말고 앞사람 철모만 보고 간다는 생각으로 전방만 바라보고 따라가라. 도하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앞사람과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다. 절대 뛰지 말고 신속한 걸음으로 통과하되 앞사람과의 간격을 유지하여 좁혀지거나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원이 한쪽으로 몰리면 무게가 가중되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절대 안전에 주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도하가 끝나면 넓은 백사장이 펼쳐진다. 백사장에 도착하면 신속하게 뛰어 상계하며 경계 자세를 취하고 앞서간 병력이 전진하면 따라서 전진하면 된다. 이상. 07시. 우리는 수경지인 도곡리를 출발하여 국리로 나와서 뒷산으로 접어들어 산악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산은 높지 않았지만 마을은 없이
야산과 밭들만 계속 이어지는 지형이었습니다. 이동간에는 별다른 전술적 행동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모두들 훈련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인지 말없이 앞서가는 소대를 따라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산속을 1시간여 헤매며 나아가니 산자락 아래로 마을이 보이고 그 마을 앞은 시퍼런 강물이었습니다. 바로 남한강변 이포리 뒷산이었습니다. 여주군 금사면 이포리. 산에서 내려다보니 꽤 큰 마을이 강변을 끼고 위치해 있었습니다. 다행히 흐리던 날씨는 점차 맑아지고 있었고 안개가 걷히기 시작한 남한강에는 한창 부하작전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넓은 강물 위로 2개의 부교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넓은 부교로는 전차와 장갑차 그리고 군용 차량 등이 건너가고 좁은 부교로는 보병들이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산 위에서 앞선 부대들이 도하하는 장면을 구경하며 대기했습니다. 도하 장면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에서는 헬기와 정찰기가 선회하며 엄호하고 강 건너편은 안개보다 더 짙은 연막 차단을 실시하여 적이 우리의 도하를 감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방송 등을 통해 보았던 남한강 도하가 입체적 영상처럼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고 이 장면을 취재하기 위한 방송 취재 헬기와 취재 차량도 여러 보였습니다. 강변에서는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각 도보부대가 속속히 뒤를 이어 도하를 하고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구경을 하며 박수를 쳐주고 있었습니다. 우리에 앞서 1대대와 2대대는 이미 새벽부터 도하를 시작해서 속속히 강을 건너가고 있었고 우리 3대대는 2대대의 뒤를 이어 09시 40분부터 구중대를 필두로 도하를 시작했습니다. 구중대가 도하를 시작할 때 우리 중대도 산에서 내려와 강변에 정렬하여 도하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동안 상부에서는 출렁거리는 부교에서 장비를 분실하지 않도록 단단히 결속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부교의 출렁거림으로 인해 소총이나 철모 등을 물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명령에 따라 소총 등을 군장이나 탄띠 등에 결속하고 철모도 턱끈으로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우리 총분대도 삼각대와 예비총열 주머니를 군장 위에 결속하고 기관총은 따로 붙들어 맬 수 없어서 군장 위에 잘 걸치고 양각대 다리를 꽉 잡고 건너가기로 했습니다. 이윽고 10중대의 도하가 끝나고 우리 중대의 도하 순서가 되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